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불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국 병원 불자연합회가 마스크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최재천 자문변호사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새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음사가 제주 4.3 영령들을 위한 제3회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최근 청조근정 훈장을 수훈한 동국대 전 총장 보강 스님을 만났습니다. 총장 재임 시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3월 3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응원하는 법회와 기도 소식이 많은데요. 직접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불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전국 병원 불자연합회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소식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에서 전염병과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불자 의료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못하는 선별진료소와 환자들이 격리 입원된 음압병동 등에서 근무하는 불자 의료진들은 전염 위험성 때문에 가족들과도 격리돼 병원에서 숙박하며 지내는 상황입니다. 약사들 역시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후 업무량이 폭증했습니다. 국립부곡병원이나 국립마산병원 다 지금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음압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다 지금 환자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국립마산병원 경우에는 이제 결핵 환자를 전부 소개시키고요. 대구, 경북지방의 환자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음압병동 내지는 중환자실 병동에 24시간 돌아가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불자연합회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회원들과 의료진,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마스크와 후원금을 지원하고 해외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영문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가 보호복이라든가 또는 N95 마스크 또는 이런 장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나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보호복이나 이런 N95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환자 볼 때 또는 환자를 검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병불련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불련 회원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연합회 차원의 실시간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저희 회원들끼리 우리가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저희 이 병불련 차원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마산병원이나 부곡병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더 필요하다면 또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을 의술로 실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전국 병원불자연합회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완치와 건강한 퇴원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불자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최재천 자문변호사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종교와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선제적 대응에 이어 의료진을 격려했던 전국비구니회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27일 일운동 법용사에서 비구니회 자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 닥치게 될 종교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아니라 이제부터 불교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과 행동을 두 분, 이건 법적인 거하고는 좀 많이 괴리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조언도 듣고 싶어서 지금 미래의 한국 불교를 또 뭐 미래까지 안 가더라도 이번 4월, 5월에 딱 끝나면 불교 전체가 어떤 가치관을 내걸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적어도 비구니회는 하나의 단위 사찰처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종교는 물론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세속적인 법률 자문을 위한 질문과 토론은 활기를 띄었습니다. 종교적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 신심이나 마음 공부나 포교 방법이나 법회나 이런 것들이 변화될지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제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요. 다만 불자로서 우리 훌륭한 스님들을 위해서 비구니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도리어 좀 더 세속적으로 약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처럼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코로나 사태가 2개월이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면서 사회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모든 공식 일정들을 코로나 사태의 진정 이후로 연기하면서도 한국 비구니 승가연구소와 사찰음식 연구소 등의 활동은 지속하고 각 부서의 정상적인 가동 준비를 위해 고요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관문을 폐쇄하고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 많은 일을 또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서의 부실 소장, 국장님까지 고요한 가운데 부단히 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한국 불교의 2부 성가로 종단과 걸음을 같이 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먼 시선으로 한 걸음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다음 달 3일은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제주 4.3 사건 72주기인데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제주 4.3 영령들을 위한 제3회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는 예년보다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3 영령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헌화를 올립니다. 부처님 전에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합니다. 지난 28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제3회 제주 관음사 4.3 추모 위령제는 무고하게 희생된 3만여 4.3 영령들과 제주 불교계 스님 16명의 해완 해탈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주 4.3 72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가슴은 미어지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통안의 아픔, 비국의 역사, 흐드러지게 피어난 동백꽃을 보고 미소 지을 날은 언제일까요? 제주 4.3으로 희생된 스님들과 불자들이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4.3의 평화의 꽃을 피우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참석 인원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위령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 체크를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음사 주지 허은 스님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며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바랬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진실을 밝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제주 4.3 희생자의 이름 없는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화합을 이루어낸다면 한국 사회의 전체 분열과 증오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찰 37곳과 스님 16명이 희생당하며 불교계에도 큰 아픔을 남긴 제주 4.3 사건.
관음사는 조계종 총무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제주불교계의 노력을 더해 4.3 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냈습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세종불교사업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코로나19로 사찰 경제도 어렵지만 연합회장 환성스님과 회원스님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후원금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환성스님은 불교계에서 자발적으로 법회를 열지 않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업연합회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이 최근 학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청조근적 훈장을 수상하셨는데요. 뉴스 스튜디오에 보광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청조근적 훈장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조근조훈장이라는 것은 공직을 국가 공직을 33년 이상 해야 되고 장관급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종단의 스님으로서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32년 봉직을 했고 또 총장을 하고 해서 이런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이바지를 하셨고 또 불교학자로서 정토학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토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제가 최초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석사 과정의 졸업생이 제 밑에 한 200여 명, 박사 과정에 한 100여 명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학과는 스님들이 많은데 네. 거기서 같이 공부한 스님들이 전부 우리 종단의 동량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 제18대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대외적인 평가 상승과 또 대형 국책 사업 수주를 하셨고 또 600억 원의 기부금 모금 등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좀 부처님 덕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국대학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우리 동국대학은 2천만 불자들이 걱정하는 대학이고 또 전국의 사찰의 스님들이 전부 늘 염려해주고 걱정하는 대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로 응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응집한 결과가 이제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뭐 우리나라의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빼고는 네. 우리 학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동국대 인권센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 동안에 또 대학원생 권리장정 선포를 네. 이끌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이라 해가지고 그 초중고등학교의 인권 조례를 국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52가지의 법을 각 그 부처에 권고를 해서 법을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총장이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인권센터였습니다. 대학에는 뭐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인데 인권 침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지도교수 자유변경제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학생의 지도교수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 재임 기간에 약 160명 정도가
지도 교수를 바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나갔어요. 다양한 불교 경전을 또 번역하고 전산화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불교 전산화 사업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의 전산화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는 것을 1997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전부 전산을 하자 해가지고 한글 대장경을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재번역을 하면서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특히 유니코드로 해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전 세계 표준화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제 불전 전산화 공동회장을 한 7년 정도 했고 그러면서 해인사의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된 것을 약 한 350권 정도를 재번역을 하면서 전산을 해서 지금 스마트폰에까지 전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갑오경전까지 우리나라 스님들이 저술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한국불교전서인데 이것을 전부 전산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교학술원에서는 통합대장경이라 해서 반야신경 한글, 한문, 영어까지도 한 화면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동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동국대 상징인 명진관을 또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기도 하셨는데 현 정부의 불교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주로 근대 문화재 분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6년 동안. 그런데 근대 문화재는 50년 이상만 되면 근대 문화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불교권은 7권 뿐이었고 전부 기독교, 천주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의 인식이 불교는 몇백 년, 뭐 10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몇백 년 된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된 거는 더더구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찰에 권고를 해서 50년 이상 된 것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총장으로는 퇴임을 하셨지만 여전히 후학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본 조동정의 종조인 도원 스님의 정법안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95권인데 이것이 세계적인 선의 텍스트로 지금 되고 성철 스님이라든지 서홍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전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고 주석 달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30년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이 지금 2권까지는 나왔는데 나머지 전부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은 대부분이 인도 중국 편입니다. 우리 것이 별로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350권 700페이지로 그리고 한국불교전서를 비롯해서 근래 우리나라 스님들이 저술한 것이 700페이지로 350권 700권의 한국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최대의 한글 불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국대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과 또 정부와 아울러서 이것을 1년에 70권을 해서 10년 정도 하면은 출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와 사회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 그런 일들이 다 빛이 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동참하시어 4월에는 활기찬 봄 맞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